보관여 서비스를 팔고 있는데 매달 고객이 들쑥날쑥하신 분 계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사람이 뭔가를 살 때는 딱 두 가지가 충족돼야 삽니다. 첫 번째, 필요. 두 번째, 신뢰. 고가 상품을 팔고 계신 분일수록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 카페 커피는 어떻게 사요? 그냥 가까우면 들어가죠? 크게 고민 안 합니다. 필요도 낮고 신뢰도 별로 안 따집니다. 근데 100만 원이 넘는 수술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요? 주변에 물어보고 후기를 찾아보고 유튜브에 검색하고 그 사람 영상을 몇 개 보고 나서야 겨우 상담 신청을 합니다. 잘못 선택했을 때의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시간도 날아가고 기회도 날아가죠. 그러니까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관여 서비스일수록 필요와 신뢰, 이 두 가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필요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나를 모르니까요. 신뢰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할게요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둘 다 있어야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는 필요한 사람 앞에 나타나면서도 동시에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쌓인 신뢰는 결국 고객이 되게 하죠. 이렇게 콘텐츠로 고객을 유입시키는 방법을 제가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만들었는데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버닝커브 마케팅입니다. 버닝커브 마케팅은 고객이 콘텐츠를 통해 구매욕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물이 끓는 과정에 비유한 마케팅 프레임워크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구매하지 않습니다. 구매하기까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온도로 비유해서 나눠보았습니다. 만성피로 전문 한의원이라는 예시를 들어서 버닝커브 마케팅을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콜드. 아직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구매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는 단계입니다. 그냥 요즘 피곤하다 정도 느끼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웜. 유튜브에서 만성피로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라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제서야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그냥 피곤한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상태입니다. 유튜브에 30대 만성피로 원인 이런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핫.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확실해졌고 신뢰 있는 전문가를 찾는 중입니다. 유튜브에 만성피로 한의원 같은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전 단계보다 조금 더 세부적이고 깊은 단어들인 거죠. 네 번째, 보일. 마침내 구매를 했습니다. 물이 끓으면 기체로 변하죠. 마찬가지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잠재 고객에서 이제 고객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은 한의원에 다니면서 몸이 달라지고 있고 서비스를 받으면서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뢰가 확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버닝.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피곤하지 않습니다. 고객을 넘어서 팬이 된 상태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먼저 추천을 하고 재구매를 하고 알아서 콘텐츠를 퍼나릅니다. 2단계까지 가면 마케팅이 필요가 없어지죠. 단순히 콘텐츠를 만들면 팔린다가 아니라 고객의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결국 구매까지 만드는 마케팅 설계 구조가 버닝커브 마케팅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들을 설계하면 되는 걸까요? 각 단계마다 원하는 콘텐츠가 다릅니다. 앞으로 이 세 개의 콘텐츠를 구분해서 만들어 보세요. 유입, 신뢰, 전환용 콘텐츠입니다. 첫 번째, 유입용 콘텐츠. 콜드에서 웜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콘텐츠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제를 인식시키는 것. 둘째, 나를 알리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 인식도 제대로 안 된 사람한테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이릅니다. 2단계에서는 이 사람 뭔가 안 해? 라는 첫인상을 만드는 게 전부예요. 주로 스레드,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숏폼으로 후킹이 강한 짧은 영상을 씁니다. 만성피로 한의원 예시로 보면 40대부터 커피가 안 듣기 시작하는 진짜 이유, 피곤한데 검사하면 다 정상이라고 나오는 이유, 이런 영상들이에요. 당장 구매를 전환시키는 건 아니지만 보는 사람들이 이거 내 얘기네 하면서 저장하거나 주변에 공유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구매는 없습니다. 한의원을 홍보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문제를 깨닫게 만들고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나다 알리는 게 전부입니다. 두 번째, 신뢰형 콘텐츠.
웜에서 핫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콘텐츠입니다. 목적은 이 사람 전문성 있고 믿을만하네 라는 신뢰를 만드는 겁니다. 2단계 사람들은 이미 문제를 인식했어요. 만성피로 원인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신뢰형 콘텐츠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해주는 게 아닙니다. 왜 이 문제가 생겼고 나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치료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콘텐츠가 신뢰용 콘텐츠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피로가 휴가 가도 안 낫는 이유 한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수면제 없이 불면증 잡는 방법 한의원에서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런 컨텐츠가 신뢰용 컨텐츠입니다. 주로 유튜브 롱폼을 쓰고요. 조회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온도가 다르겠죠? 15분, 20분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들이겠죠. 원장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머릿속에는 이미 이 사람은 전문가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정보 전달만 하는 것보다 나의 가치관과 기준, 철학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 영상을 보고 온 사람들은 나와 이미 결이 맞기 때문에 구매로 전환될 확률이 더 크게 됩니다. 세 번째, 전환용 콘텐츠. 핫에서 보일로 결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이미 해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누구한테 맡길지를 고르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만성피로 한의원 추천 이런 키워드들을 검색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증거입니다. 나 말고 다른 케이스도 많이 해결해 봤구나. 이 사람한테 내 문제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네? 머릿속에 이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년째 만성피로였던 44세 팀장님, 3개월 후 달라진 점. 수면제 10년 드시던 분이 한의원 오고 나서 생긴 변화. 좋아졌어요가 아니라 3개월 만에 수면제를 끊었어요. 이렇게 문제 해결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면 보는 사람들이 저분이랑 나랑 상황이 비슷한데 하는 순간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무작정 콘텐츠를 많이 만들고 조회수를 많이 만들자, 이게 콘텐츠 마케팅이 아닙니다. 특히 고가의 상품을 팔고 계시다면 어떤 단계의 사람한테 어떤 목적으로 만드느냐, 이거를 신경 써야겠죠. 유튜브 열심히 하는데 문의가 없다는 분들 대부분 이유가 같습니다. 콘텐츠의 목적은 없고 그저 잘된 영상을 레퍼런스 삼아서 따라하는 게 전부입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런데 고가 서비스일수록 콘텐츠의 구조가 잘 설계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세 가지 콘텐츠가 다 갖춰지면 계약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눈치가 빠르고 마케팅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문제인식 시키는 콘텐츠를 내가 만들 필요가 있나? 네, 맞습니다. 도입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필요만 있고 신뢰가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간다고.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이 되면 되겠죠? 고관여 상품의 특징은요, 필요를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만성피로 해결하려고 한의원 가야지? 라는 생각은 콘텐츠 몇 개 본다고 생기는 게 아닐 테니까요. 적어도 2달, 3달은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필요가 완성된 사람부터 공략을 하는 겁니다. 콜드 단계인 사람들보다 웜, 핫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더 공략하는 거죠. 그럼 더 매출을 빠르게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이때 우리가 공략해야 될 것이 바로 유튜브 검색 유입입니다. 유튜브에서 만성피로 한의원 추천을 검색하는 사람은 이미 피로가 완성된 사람입니다. 가야겠다라는 결정은 이미 끝났고요. 지금 누구한테 갈지 고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내 영상이 뜨면 어떻게 되냐? 광고비 한 푼 안 쓰고 이미 뜨거운 사람이 내 채널로 들어오는 겁니다. 숏폼은 알고리즘을 타야 됩니다. 운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롱폼, 신뢰용 콘텐츠는 다릅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영상을 10분, 20분 봤다? 이런 사람들이 알고리즘으로 우연히 들어온 사람이랑 같을까요? 검색 유입은 이미 웜 단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 키워드를 선점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올려주면은 3개월, 6개월 후에도 1년 후에도 계속 검색돼서 고객이 들어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이 구조를 세팅해 줬는데 콘텐츠를 잠시 쉬어도 검색 유입을 통해 문의가 꾸준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하신 분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본문 링크를 클릭해서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버닝커브 마케팅 3가지 콘텐츠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검색 유입도 잡고 있고 콘텐츠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문의가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올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포지셔닝입니다. 포지셔닝이 뭔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고객의 머릿속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 콘텐츠를 아무리 만들어도 고객이 나를 떠올릴 이유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무사를 예를 들어보면 개인사업자, 법인, 절세상담, 기장대리 전부 다 합니다. 이 다 잘합니다는 위험한 포지셔닝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을 이렇게 바꾸면 좋죠. 유튜버, 인플루언서, 전문 세무사. 유튜브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 크리에이터들이 세금 때문에 막막할 때 딱 이분이 검색되고 떠올려집니다. 나를 이해하는 전문가라는 느낌이 오니까 상담 신청이 다른 차원으로 달라진 거죠. 마치 이 영역은 무조건 저분을 찾아라 라는 공식처럼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관련 고객들을 다 흡수하고 가둬버립니다. 이걸 바로 카테고리 락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포지셔닝을 잡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가 명확하면 포지셔닝이 완성됩니다. 누구는 선명할수록 좋고요. 문제는 좁을수록, 또 깊으면 깊을수록 좋고요. 해결책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입장벽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포지셔닝 작업을 먼저 합니다. 어떤 검색을 했을 때 우리가 나오게 할까요? 이 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타겟할 검색어도 선명하게 나오고요. 카테고리 락인도 가능하니까 이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버닝 커브 마케팅 구조 위에 포지셔닝까지 완성되면 콘텐츠 하나하나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콘텐츠가 구매까지 가는 경로로 잘 닦여져 있는 거죠.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이 영상을 두고두고 보시면서 내 사업에 적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행에 도움되는 글들은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으니 방문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분들을 1대1로 돕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만들긴 하지만 트래픽이 흩어지는 분들, 고객이 전환되는 구조가 아직 없으신 분들, 포지셔닝이 좀 애매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본문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고관여 서비스 사업자들을 위한 마케팅 가이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